네, 반갑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철강 금속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올해 저희 섹터가 상당히 좀 다사다난했죠. 저희가 보통 철강이라고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섹터였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올랐고, 물론 고점 대비로는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2분기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2차전지 쪽 내용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아직은 그 2차전지보다는 철강 사업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 업체들이 내년도 영업 실적이라든지 영업 환경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철강 시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철강 산업 자체가 수입산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철강 전방 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 건설, 가전, 조선, 이런 전방 산업 수요도 중요하지만, 중국산 수입 가격에 의해서 국내 가격이 많이 아직도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철강 업체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국내 철강 전방 산업보다는 중국 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철강 시장을 최근 한 10년 이상 정도를 그려보면, 2011년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2015년도까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 중국이 이제 정부 주도로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때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책들이 2014, 15년도에 많이 발표가 되면서 수요도 같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2018년도 상반기까지 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또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좀 약화가 되면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또 증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1년도 상반기에는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생각 외로 제조업체들이 빨리 회복이 되면서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업체들의 영업이익도 2021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업황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도시 봉쇄 이런 영향까지 겹치면서 작년까지 시황이 되게 안 좋았었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저도 그랬지만 중국 정부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되게 좀 보수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규제 완화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고,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해 준 것만 가지고도 부동산이나 아니면 인프라 이쪽 고정 투자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죠. 올해 2분기, 3분기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워낙 또 크게 악화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철강 수요도 많이 감소를 하면서 철강 가격도 올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철강 가격은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 업체들 합산 영업이익 자체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탑픽으로는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강 가격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가 2분기 때 가격이 다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 크게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철강 원재료 가격은 3분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원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철강사들의 롤마진, 그러니까 수익성은 올해 상반기도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 3분기 들어서 더
악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국내 철강 업체들도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의 철강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중국 가격과의 격차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가 하반기 때는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뭐 대부분의 글로벌 철강 가격이 다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뭐 중국 가격과의 격차가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철강 제품을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중국 고로 가동률을 보시면 중국이 국경절 연휴 기간까지도 상당히 높은 철강 가동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분기부터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높은 가동률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그 수급이 더 악화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철강 회사들 재고도 보시면 2분기 때 재고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그 가을철에 들어서 다시 재고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국경절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철강 제품 매매는 제한적인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동률을 계속 높게 유지를 하는 바람에 철강사들이 오히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재고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국경절 끝나고 나서 10월 말까지 이제 재고 소진 작업을 어느 정도 저희는 진행을 완료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재고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철강 가격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쪽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철강 원재료 가격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때 철강석도 그랬지만 그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철강사들 수익성이 더 많이 악화가 됐는데요. 그 중국 정부는 뭐 웬만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너무 과열이다 싶으면은 이제 가격 규제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요. 철강석도 예외가 없습니다. 철강석도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최근에도 선물시장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뭐 좀 잡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철강 원재료 가격은 저는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중국 그 철강사들이 탈탄소를 하기 위한 감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저희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감산 강도가 더 세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에 대한 수요도 올해보다는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의 하향 안정화의 원인으로 또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부동산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안 좋았죠. 예, 그 2021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 업체들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착공이나 뭐 거래량 가격 할 것 없이 올해 2분기, 3분기 상당히 지표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뭐 7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게 그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부양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주택 수요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저점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의 도시화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동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도시화율도 다시 이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철강 수요는 최악은 이미 저희는 지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선 도시들의 가격은 이미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정부의 그 부동산 부양책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 물론 뭐 3, 4선 도시들에 대한 반등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1, 2선 도시들은 이미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국
중국의 그 신규 착공, 부동산 신규 착공이 작년에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중국의 그 공급을 내년 중국의 공급을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많이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개선이 되는 반면에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거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철강 수요도 저희는 뭐 좀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GDP 관련된 목표치를 수정을 했죠. 원래 3% 정도였는데 3.8%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조 위안 정도의 특별국채,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랑 내년에 걸쳐서 5천억씩 각각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대부분 다 인프라 쪽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번 그 특별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내년도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기존 대비 한 4에서 6% 정도 그 견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 만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채권 만기라든지 아니면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인프라 투자 금액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뭐 그 채권 만기 부담이 상당히 덜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인프라 투자는 확실히 좀 저희는 살아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국 철강 수요 연간 그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올해 2023년도 그러니까 최근 올해 포함한 3년도 패턴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패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4, 15년도는 거의 마이너스 5%씩 철강 수요가 연간 감소를 하다가 16년도는 플랫 정도를 기록을 했죠. 작년, 재작년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정도 수요 감소하다가 올해 거의 수요가 플랫으로 기록을 합니다. 거의 패턴이 똑같고요. 참고로 2017년도는 수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중국 철강 수요가 17년도만큼 많이 좋아질 거냐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때보다는 뭐 철강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년도 철강 수요를 좋게 보진 않지만 저희가 부동산 뭐 이쪽 워낙 또 다들 뷰가 안 좋으시니까 최소한 내년도 철강 수요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수요는 뭐 한 2% 정도, 2, 3% 정도는 저희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개선폭이 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토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현대제철을 저희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제철이 연초 대비 최근까지 주가 수익률이 거의 코스피 수익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 수익률이 좀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 그 전방 산업인 대표적으로 건설 쪽 경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중국산 수입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실적 악화로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중국 저희는 내수 가격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PBR 밴드를 보시면 거의 최하단인 0.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려아연도 올해 YTD로 오히려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일단 똑같이 PBR 밴드 상으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고요. 저희는 올해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던 아연 가격이 내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업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3분기 때 좀 조정을 꽤 받은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뭐 전기차 수요라든지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게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는 리튬 사업이나 뭐 니켈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사업들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인덱스 자료를 발간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참조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